안녕하세요. 반말이 컨셉인 토요 미스테리 막내 디바 메이예요. 그럼 오늘 스토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본 후쿠오카현에 살던 40살의 이카리 리에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새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 그러던 2020년 4월 18일 리에의 막내 아들 5살 쇼지로가 형들이랑 집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애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내 바닥에 픽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만 거야. 엄마는 너무 놀랬지. 그래서 아이를 일단 침대에 눕혀보지만 끝내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어. 효지로는 5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까 사망한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야. 왜냐하면 당시 몸무게가 겨우 10kg더라고. 5살 어린애의 정상 몸무게는 20kg 정도거든. 또래에 비해서 너무나 말랐잖아. 그리고 10kg면 그냥 뼈만 남은 상태인 거야. 이때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 부검해보니까 아이의 사망 원인이 뭐였는지 알아?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아사였어. 굶어 죽었다는 거야. 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그러고 보니까 쇼지로의 형제들도 상태가 심각했어. 모두 영양실조였던 거야. 즉각 경찰은 엄마 리에를 체포했어. 그런데 엄마만 체포된 게 아니더라. 또 다른 여성 48살의 에미코도 같이 검거돼. 이 여자가 누군가 싶지? 에미코가 대체 이 가족과 무슨 관계였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 사건의 시작은 4년 전인 2016년 4월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리에는 이혼 전이었고 집에서 꽤 비싼 2층 집에서 살면서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 당시 이웃 주민들은 리에를 상냥한 사람으로 기억했대. 그런데 어느 날 리에가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를 만나게 돼. 바로 그게 에미코였지. 당시 리에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 리에한테 에미코는 친절한 이웃이었어. 또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에미코가 엄마 친구 그룹에 리에를 초대해줘서 학부모들이랑도 친해지고 빠르게 적응하게 돼. 그거 외에도 에미코가 엄청 잘 챙겨준 거야. 하지만 리에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 사실 에미코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허언증에다가 미친 여자로 불리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자기 나이를 10살이나 낮춰서 말하고 또 이름을 가명을 쓰고 그리고 맨날 엄마들한테 그 명령하는 말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싫어했지. 어쨌든 리에는 이걸 몰랐고 에미코랑 계속 친하게 지내. 그렇게 2년이 지나서 2018년이었어. 리에는 이제 두루두루 다른 엄마들하고도 꽤 친해졌어. 근데 에미코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어느 날 리에한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 다른 엄마들이 리에 씨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나 리에 씨 편인 거 알지?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이간질을 하는 거야.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리에는 에미코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말아. 자, 이제부터 에미코는 리에를 조종하기 시작해. 처음엔 걱정하는 척 진심 어린 조언 같은 명령을 내렸지. 다른 엄마들이랑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 걔랑은 거리를 좀 둬. 이런 거였어. 그렇게 리에는 다른 엄마들하고 서서히 멀어졌고 에미코하고만 찰싹 붙어서 다니게 돼. 그런데 에미코가 점점 선을 넘더라. 어느 순간 리에랑 남편 관계까지 간섭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래도 네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 내가 사실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거든. 이런 막장 스토리까지 지어내기 시작한 거지. 근데 에미코는 이런 거짓말 끝에 항상 이 말을 덧붙였어.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나만 믿어. 자기 편은 나밖에 없어. 결국 에미코를 만난 지 3년 만인 2019년 4월에 리에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해. 남편이 바람피는 나쁜 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녀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어. 그리고 이때부터 에미코는 본격적으로 리에를 조종하게 돼. 당시 리에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호비랑 또 아동 부양수당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 리에가 따로 일을 하진 않으니까 생활이 엄청 풍족하진 않았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미코가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 그 남편 바람핀 거 증거 잡아서 소송을 하자고 꼬드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보스라는 사람을 안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 보스는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그래서 리에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아서 그 바람의 증거를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에미코의 진짜 의도는 다른 거였어. 그 보스라는 사람한테 의뢰비를 줘야 된다더라고. 에미코는 이 보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극찬했어. 그래서 남편 증거 잡는 일 말고도 뭐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 한 예로 어느 날 에미코가 다급하게 전화해서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리에네 애가 반 애한테 모래를 던져서 그 반 부모님이 고소하게 생겼다는 거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일단 보스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해. 그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더라. 근데 다들 눈치챘지. 사실 보스라는 사람은 에미코의 허언증이 만든 허구의 인물이야. 이 모든 게 리에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에미코의 거짓말이었어. 근데 여기에 리에 넘어갔냐고? 리에는 몇 년간 에미코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거든. 그니까 에미코 말이라면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한 푼 두 푼 에미코한테 돈을 뜯긴 거고. 자, 이제 에미코는 이혼 소송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리에를 조종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검소해야 된다. 돈 쓰지 마라. 아이가 살찌면 그 국가보조금 못 받는다. 이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제한하는 거야. 근데 이건 리에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해당됐지. 에미코가 아주 세세하게 식사량을 정해주기까지 해. 첫째는 밥 한 그릇, 둘째는 그것보다 좀 적게, 마지막으로 막내는 밥 반 그릇만 먹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심지어 에미코는 이거에 맞춰서 딱 그 분량의 쌀을 리에한테 줬어.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양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리에는 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죽으로 먹였대. 당연히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 에미코는 자기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하려고 아예 리에 집에다가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더라. 완전 독방에 가둬놓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리에가 재판에 이기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면서 그 재산 전부를 싹 다 가져가 버려. 그렇게 가져간 돈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어. 그리고 에미코는 그 돈을 가지고 지가 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완전 신나게 살더라. 막 파친코에서 돈을 펑펑 써버리기도 해. 반면 리에 가족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져. 어느 정도냐면 집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야. 막 신문지 비벼서 쓰고 인터넷 끊기고 가스랑 전기 끊기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리기까지 해. 근데 지인 중 한 명이 보기에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에미코랑 거리를 좀 두라고 했지만 리에는 지고지순했어. 나 도와주고 항상 문제 해결해주는 고마운 친구야 라면서 에미코를 감싸더라고. 그렇게 둘의 기묘한 관계는 계속 이어졌지.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에미코는 리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그 벌로 밥을 굶기라고 했어. 리에는 완전 조종당한 상태라 이걸 철저하게 지켰지. 그렇게 리에의 새 아이들은 무려 열흘이나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만 먹으면서 버텼어. 엄마가 아무런 음식도 주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가장 어렸던 5살 쇼지로가 영양 부족으로 쓰러져서 사망해버린 거지. 근데 내가 쓰러진 그 순간 엄마가 어디에 전화했는 줄 알아? 경찰? 병원? 아니, 바로 에미코였어. 이때 에미코는 별거 아니라면서 괜찮아. 밥 먹고 싶어서 괜히 깨병 부리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어쩌면 이때 병원에 빨리 데려가기만 했었어도 아이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에미코가 아이를 방치하게 했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 거지.
근데 쇼지로가 사망한 후에도 에미코의 가스라이팅은 끝나질 않더라. 오히려 리에한테 누가 그렇게 될 때까지 굶기라고 했냐면서 책임을 전가해. 뿐만 아니라 애 장례식에 아무도 부르지 말고 만약 경찰이 생활고 겪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하라면서 리에한테 거짓말까지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엄마니까 네가 체포될 거라고 겁을 주기도 해. 그래서 리에가 처음 경찰에 잡혀갔을 때는 에미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근데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핀 적도 없고 심지어 소송 자체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리에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야 에미코가 수년간 자신을 조종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에미코가 이걸 쉽사리 인정했을까? 절대 아니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자기랑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원래 가스라이팅 한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쇼지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이미 리에의 가정을 몇 번이나 신고했더라고. 사건 반년 전이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은 점점 야위어가는 쇼지로가 걱정됐어. 다른 반 애들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몸무게였으니까. 게다가 아이의 일기장에 어제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과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바로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서 그 리에의 가정을 확인해달라고 했어. 아니 근데 상담소 측에서 16번이나 리에 집에 갔었거든? 근데 애는 5번 정도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정작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의 상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지.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방문했을 때 쇼지로가 건강해 보였고 신체적인 상처가 없으니까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 그리고 이때 엄마 리에를 면담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에미코가 같이 오더라. 아니 엄마만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리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서 무조건 같이 있을 거라고 했대. 그래서 모든 면담에 에미코가 함께 있었던 거지. 혹여 리에가 불리한 이야기를 할까봐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 충분히 느껴지지? 2022년 6월 첫 공판이 열리게 돼. 엄마 리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기 죄를 모두 인정했어. 그래서 처음엔 징역 10년을 받았거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그 에미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리에 역시 피해자라는 부분이 인정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지. 그렇다면 에미코는 어땠을까?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교묘하고 악질적인 수법인데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지. 근데 에미코 참 대단하다. 지 죄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지금도 굳세게 항소를 진행 중이야. 반성? 그건 절대 없을 일이지.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더라. 아니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세뇌당할 수 있냐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남아있어. 사건이 알려지고 전문가들은 에미코가 리에의 정신을 지배한 과정을 분석해봤어. 이걸 들으면 리에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에미코는 다른 사람들이 네 욕을 한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만은 무조건 네 편이라고 신뢰감을 갖게 만든 거야. 그리고 자기 뒤에 조직폭력배 보스가 있다면서 은근히 힘을 과시하는 거지. 이후부터 집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통제하고 막 자기만 믿으라면서 돈 뺏고 밥 굶기고 완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거야.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인간의 심리를 너무도 교묘하게 이용한 거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어도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으면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 요즘 누군가는 의지가 약해 빠져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비난하는데 내 생각에 이건 피해자 잘못이 절대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공략한 그 가해자가 명확하고 교활한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아이의 죽음이었고, 난 이게 결코 엄마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우리 모두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 이런 사건이 더 알려지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다음번에도 잔혹한 인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게.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